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글로벌 외교, 교육개혁, 저출산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영교대사와 800의승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난 때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스님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도 봉축 마스코트인 동자승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기 출가를 체험한 동자승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승보종찰 순천 송강사 도량 전경과 스님들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사진전이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 저출산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넓어진 외교 지평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두 번째 공식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펼친 국정 운영의 전반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도 한미일 협력 등 넓어진 외교 지평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화답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애로사항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오천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후 19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던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교대사와 800의승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난 때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스님들의 활약을 제대로 평가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700의총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대표적인 혈전으로 꼽히는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 700명이 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참전에 숨진 스님 800명의 시신은 수습조차 되지 않았고 이들이 참여한 사실은 역사에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431년이 지나고 이 금산 전투에서 잠든 의승병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국회 정각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국회 정각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서 후손들로서 또 후손을 떠나서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을 위해서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워진 역사, 지워진 역사를 어떻게 되살릴까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금산 전투가 기록된 선조 수정실록엔 승병 800명이 싸워서 모두 전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병장 영규대사를 비롯한 의승군이 다양한 전투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옛 문헌 곳곳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배불 정책 탓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스님들의 활약이 조선 왕조 이래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의승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참전을 했고 그렇게 숱한 희생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뭐 그 뒤처리, 사후 처리라든지 정말 형편없었던 거죠. 승병장 영규 대사와 승병 800명의 업적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선 불교의 호국 정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조원 선생의 700의병만 선양한 명칭 700의총을 1500의총처럼 800의승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규와 그 의승은 한 규모가 의승 봉기가 800여 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세밀하게 보게 되면 승려 수천 명이나 2천 명의 그 의승 봉기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있는데 대체로 800의 의승이 영규와 그 봉기했다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역사에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 큰 활약을 펼친 사례는 최근 들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이런 승병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선양 사업을 비롯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폴리네시아와 통가 왕국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사찰 음식과 전통차를 대접하고 전통 방식의 된장과 간장 등을 저장해 놓은 장독대 등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와 이들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의 안내로 명상 체험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이자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금동 반가사유상과 국보 제86호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을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서울 조계사에선 9명의 천진난만한 동자승들이 단기 출가를 체험했는데요. 동자 스님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출가 경험이 앞으로의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동자 스님들의 부모들을 전경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까까머리에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조계사에서 출가 생활에 나섰던 동자 스님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구쟁이들이지만 부처님을 닮은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9명의 동자 스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20일간 조계사 경내에서 생활하며 예불과 참선, 사찰 예절을 배우고 출가 수행자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비록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불교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 아이는 내 자식은 좀 불성을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마음을 딱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기 받을 때.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잠시 품에서 떠나보낸 부모들은 낯선 생활에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할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어엿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갖춘 어린 자식이 이제는 대견하기만 합니다. 엄마만 아는 그 시그널이 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조금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돌아왔을 때는 사실 제가 스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름을 불러야 할지 아직 저도 좀 갈팡질팡하고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큰아들에 이어 둘째도 동자승 단기 출가를 보낸 어머니는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엄청 개구장이고 까불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엄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옛날에 동자승이었지. 여기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잘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자 스님의 부모들은 이번 동자승 체험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고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도 대견하게 20일 넘게 잘 견뎌주고
또 잘 해왔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합니다. 불가에서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여깁니다. 특히 동자승 단기 출가는 유아기의 불교를 만나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동자 스님들의 부모들은 단기 출가 동안 겪은 소중한 시간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예의 범절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집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게 스님들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배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경험들이 집에 왔을 때도 계속 잊지 말고.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도심포교 사찰 서울 강남 능인선원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와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를 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능인선원은 서울 개포동 선원 대웅전에서 선원장 지광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고 도심포교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봉축법회에 이어 아기 부처의 몸을 씻겨주는 욕불식이 거행됐고 능인 예술제가 열려 능인 예술단의 사물놀이, 한월 무용단의 태평무, 가수 장계현, 편승엽, 장미화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늘 오후 7시 30분과 6월 2일 오전 11시 30분, 3일 밤 10시 30분 능인선원의 봉축 행사를 TV를 통해 녹화 방송합니다. 대구 성불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민과 이조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종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관욕의식, 봉축사, 봉축법문, 시낭송, 민속무용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도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삶이 곧 수행이요.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수행 정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나쁜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참 인욕행이요. 자신을 돌아보며 알아차리는 것이 선정이라 합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봉축의 등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봉축음악제를 봉행했습니다. 또 지역의 성저고수 장학생 10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달서구에는 10kg 쌀 200포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인간 세상은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점등법요식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며 밝히는 오늘의 등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인연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남 사천의 도심포교도량 소림사가 경내 대적광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사천 소림사는 또 초중고생 모범 청소년 35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또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겐 지원금을 기탁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소림사는 지난 2004년 불사 이후 경전반 운영, 자비 나눔 실천 등을 통해 지역 내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승보종찰 순천 송강사는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한국불교 대표 수행도량으로서 빼어난 경관으로도 손꼽히는데요. 송강사 도량의 전경과 스님들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사진전이 서울에서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고의 울림이 승보 종찰의 아침을 깨우고 기와가 겹겹이 펼쳐진 강원 전각 지붕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문턱 넘는 스님의 기척에 놀란 새가 용마루 위로 날아오르고 도량은 한결 운치 있게 내려다 보입니다. 천년 고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푹 빠진 안홍범 작가는 지난 3년간 순천 송광사 곳곳을 수없이 앵글에 담았습니다. 처음에 맞닥뜨리고 하시는 말들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농담도 담아서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여기 송광사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그림이니까 걱정하지 마 찍으라고. 그게 어찌 보면은 저 화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계속 머리에 남고. 송광사 사보를 제작하는 안 작가는 보물처럼 간직한 사진 53점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사계절, 작가의 시선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다른 각도, 다른 면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포착한 사진에는 한평생 부처님을 쫓아 정진해온 수행자들의 경건한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극적으로 약간 이 꽃만, 이 빨간 꽃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향 선생님 찾아뵀죠. 톱을 가지고 막 앞장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지를 막 손수 이거 다 쳐내셨어요. 방향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이게 방향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형형색색의 화려한 연등 아래 줄지어 안행하는 스님들의 모습부터 가을 대웅전, 그리고 지난 3월 화재로 전소된 눈 덮인 인호람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구정에서 좌선하는 방장 스님의 모습에선 바삐 가던 발걸음도 절로 멈추게 합니다. 송광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승풍을 계승하고 있는 스님들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회에 젖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송광사 사계를 한눈에 쭉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의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사찰, 그리고 그 사찰에서 깃들어 사는 승보사찰 스님들의 일상을 보는 것들이 아마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승경 사진전은 6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미소도량 김해 불인사가 힐링 특강 두 번째 이야기로 마가스님의 자비명상 특강을 펼쳤습니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스님은 그래도 괜찮아를 주제로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가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한 법을 설했습니다. 불인사주지 송산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행을 하신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초청해 깊은 법연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강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혜진 스님,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김재호 회장 등 내빈과 신도들이 동참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심청이 문수노인복지센터가 확장 이전을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심청이 문수노인복지센터는 240평 규모의 생활실과 물리치료실, 목욕실, 옥상 텃밭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운영합니다. 정원은 주 야간보호 62명, 방문 요양 37명으로 이용 대상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입니다. 이춘성 심청이 문수노인복지센터장은 전 직원들이 효의 상징인 심청이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삼방산 보문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청소년 불심 함양을 위한 축제장으로 마련했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제주 지역 초등학생 9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 등 모두 27명에게 7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부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겁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또 천진불들이 부처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제1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도 열었습니다. 삼방사암 보문사 장학회는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학사업과 함께 다양한 문화 포교까지 펼치며 청소년 불자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종단 신요엔이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전 문수선원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를 방문해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엔 소승도 상임이사 정경국원과 부산지부장 김영중 국원은 대전 문수선원 산하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를 찾아 자현 스님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를 개설한 자현 스님은 매월 1회씩 대전 시민을 위한 열린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고 있으며 김성철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명상의 시대, 티베트 불교의 수행을 말하다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은 지난 23일 경내에서 산신각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삼척 안정사 다여스님 초청 땅설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땅설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춘 불교 전통 교리 지도법으로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땅설법으로 축원과 소지를 올리고 이 공덕으로 사부대중의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